국세청의 세원 관리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검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부의 대물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CEO는 이러한 세무당국의 흐름과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CEO의 셀파,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허와 벤처 인증을 통한 CEO와 주주의 극대화 방안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6차례에 걸쳐 시리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부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오늘은 4부 벤처기업 출자소득공제와 절세효과 방송입니다. 부장님, 오늘 방송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신다고 한다면요? 네, 4부는요. 3부까지는 주로 이제 특허만의 장점을 주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4부는 이 특허가 이제 벤처기업 인증하고 결합이 됐을 때 또 어떠한 세무적인 어떤 그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특허 경영을 통해서 특허를 현물 출자했을 때 출자자가 얻게 되는 이제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이 특허 경영에 따른 어떤 절세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4부 벤처기업 출자소득공제와 절세 효과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4부 벤처기업 출자소득공제와 절세 효과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역시나 백문영 부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부에서 특허를 양도양수할 때 세법에서는 이걸 기타소득으로 본다. 네. 60% 의제경비가 적용되지만 40%만 종합소득 과표에 포함이 되지만 한 번에 세금을 내려니까 부담스럽다. 전체적으로 세율은 다른 소득원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특허 자본화를 의사결정을 주저한다면 그 부분에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덜어주는 방안이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16조에 나와 있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크라우딩 펀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투자를 좀 하고 계시나요? 구경만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연봉이 좀 많은 지인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의외로 거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1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투자한 주주가 모든 책임을 다 안게 되는데 100만 원씩 100명이 투자하면 투자하기도 좋죠. 사실 100만 원 정도는 다 손실이 나더라도 본인 재무 구조로 큰 문제 없고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다 투자가 실패가 되더라도 100만 원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크라우딩 펀드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미 본인들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40만 원을 이미 세금을 돌려받은 거예요. 적어도 100% 손실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이미 소득공제 효과를 통해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 40%의 실질 수익률을 따져보면 주식 투자 못지않은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거 말고 이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대표이사가 법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예요. 증자를 하는 거. 그렇죠. 유상증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증자하는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면 그 당해년도에는 그 혜택을 못 받겠죠. 네. 근데 법이 2017년도에 바뀌어서요.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어요. 네. 투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네.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로 세법이 개정이 돼서 2년 안에 벤처 인증을 취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거나 확실시되는 기업이라면 지금 투자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업종이든 간에 내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시도를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재무적 건전성이나 아니면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한 도구로서
벤처기업 인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벤처 인증에 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 두 가지를 꼽으라면 창업한 기업이 벤처 인증을 3년 안에 취득하게 되면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거든요. 두 번째로 꼽으라고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출자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대부분이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어떤 혈연 또는 경영적 연관관계로 묶여진 특수관계인들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다 배제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이 출자를 하더라도 다 인정을 해줘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자, 그 대신에 공제를 무한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의 50%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연봉이 1억이에요. 내가 5억 평가를 받으면 40%는 내 소득에 잡히잖아요. 5억에 40%면 얼마죠? 2억. 2억. 그럼 내 연봉 1억. 2억 하면 종합소득이 얼마예요? 3억이요. 3억이죠. 뭐 거기에 이제 약간 뭐 공제해 주는 게 있겠지만 3억에 50% 하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죠. 네. 1억 5천 한도 내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자 금액이 3천만 원일 때는 100%를 다 해준다. 그러면 이 3천만 원 공제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올해 내가 옥동자를 낳았어요. 예를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그 옥동자의 몸값이 얼마일까요? 뭐 아이를 제가 그렇게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150만 원. 150만 원이죠. 예. 3천만 원이면은 그런 옥동자의 20명이네요. 예, 그렇죠. 20명분의 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비유입니다. 금액의 어떤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3천만 원까지는 100% 해주는 거고 3천만 원 초과되고 5천만 원 이하인 금액 2천만 원에 대해서는 70%를 해주는 거예요. 1,400만 원. 1,400만 원이죠. 그러면 3천에 1,400을 더하면 4,400만 원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을 초과 투자하신 분한테는 30%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한 사람이면 5천만 원까지는 4,400이었잖아요. 네. 그럼 5천에 대해서는 뭐예요? 30%니까 1,500만 원이죠. 네. 그럼 4,400에서 1,500을 더하면 900. 5,9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억 투자하신 분이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얼마다? 5,900만 원인 거죠. 옥동자가 40명.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메리트는 뭐냐면 내가 올해 급여가 작았어. 내년 되면 내가 뭐 직급도 상승할 것 같고 소득도 많아질 것 같아.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내년에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법은 또 그렇게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결국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았을 당시에도 출자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 해준다. 세 번째는 내가 소득이 좀 더 많은 시기에 2년 중에 한 과세년도를 선택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배려를 촘촘하게 해준 것 같아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표님들한테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메리트죠.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은 리스크도 덜고 실효적인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마련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벤처기업 인증은 최대한 확보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득공제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네, 한번 볼까요? 자, 세액공제 효과를 제가 한번 테이블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출자액이고요. 이제 1,000만 원부터 10억까지. 그리고 요건 이제 실제 출자한 분의 한계세율로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요 구간이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요만큼이 전부 다 뭐예요? 실제 세금을 돌려받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구간세율이 16.5%에 해당하는 분들은 2,900만 원. 구간세율이 중미세 포함해서 46.2%에 해당하는 분은 8,269만 8천 원까지 이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소득이 높으신 분일수록 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따지지 않습니다. 예, 높은 분일수록 출자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봉이 높은 또는 사업소득이 높은 사업자들이 크라우딩 펀딩, 사실 손실이 나더라도 이미 세금 돌려받은 금액이 30~40%가 되기 때문에 시적으로 원금이 다 날라가도 이분들은 60% 또는 70%밖에는 손실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게 되면 이미 30~40%는 이익을 시연한 후에 추가로 더 나는 수익이니까 실제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표를 보니까 최고 세율 46.2% 구간에 있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1억만 투자를 해도 실질적 투자 수익률이 거의 27%, 30% 가깝네요. 그렇죠. 네. 3년 동안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3으로 나눠서 연 단위 수익률로 따져보면 상당히 높은 한 수익률을 8, 9% 이상의 수익률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뭐 변동성이 있지 않은 확정된 수익률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벤처 투자 조합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정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3년 내에 회수하게 되면 이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그럼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이 올해 만기가 유효가 기간이 끝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벤처기업 인증이 끝나면 이거는 혜택이 안 돼요. 어쨌든 벤처기업 인증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인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갱신하는 게 최초로 받는 것보다는 좀 더 갱신이 용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을 실행을 하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이 혹시 지금 바뀐 제도에 의해서도 갱신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고 진행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이 플랜을 진행하는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이 내용 모르시는 대표님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고 벤처기업 인증이 과거에 그냥 대부분 기계적으로 갱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간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그래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기업이 리스크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세액 공제를 못 예.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경쟁청구를 해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2억 출자를 했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정 청구를 올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경정 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19년도에 2억 출자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3억까지는 100%,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 그래서 4,500, 1,400, 3,000에서 토탈 공제액이 얼마죠? 8,900. 8,9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급여소득이 그 당시 이분이 2억 정도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를 뺀 1억 8천 정도고 이 금액의 50%니까 9,1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럼 이 한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은 그대로 8,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2억 연봉일 때 이분이 납부한 세금이 총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소득 금액이 1억 1억 8,350만 원이고요. 소득 공제했고요. 여기서 이제 출자세액 공제 8,9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 돌려받는 세금이 얼마예요? 3,3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2년 전에 출자한 거에 대해서도 돌려받고 또 당해년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고 당해년도에서 또 받는다. 네, 이거는 19년도에 출자한 거고 네. 이번에 이 기업은 다시 또 특허를 평가해서 법인에 양도를 할 거고 네. 그거를 또 다시 출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출자니까. 또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양도할 때 이 기타 소득으로 40%가 과표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부담을 상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다행히 이제 19년도에도 또 출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제 과거에 이렇게 출자한 기록이 없는 기업들은 경정 청구할 여지는 없겠죠. 자, 특허액이 3억 평가 날 경우에는 총 공제액은 1억 1,900이고요. 자, 이제 이분이 급여소득도 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공제 한도를 결정해야 되겠죠. 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금액의 50%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과 3억에, 그렇죠. 3억의 40%인 1억 2천이 사업소득 금액이 돼서 종합소득 금액은 4억 되고 이 50%인 2억이니까 당연히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자, 이건 제가 벤처기업 인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봤어요. 없을 때는 총 부담세액이 한 5,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벤처기업 인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담세액이 690만 원으로 훅 줄어드는 거죠. 인증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무려 5,2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군요. 5억대가 되면 훨씬 더 커지겠죠. 5억대가 되면 벤처기업 인증이 없을 때는 거의 9,900만 원, 1억 가까운 부담액이 늘어나는데 이제 벤처기업 인증이 있을 때는 2,100만 원으로 무려 얼마예요? 800만 원만큼의 이제 절감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소득세 부담을 일시에 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이 플랜을 실행에 옮기는 게 재무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인증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벤처 투자 유형에 따라서도 벤처기업 인증을 부여하기도 했고요. 제일 많았던 게 이제 보증대출입니다. 네, 맞아요. 반드시 그 기보의 보증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그냥 벤처기업 인증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8천만 원 이상 받으면. 그렇죠. 탕수육 시키면 군만두 따라오듯이 이렇게 이제 쉽게 받던 그런 거고, 이번에 변경된 거는 공공 중심에서 인증에 대한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게 민간 부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민간 부분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딱 정해진 지표나 아니면 기보에서 대출을 받으면 바로 인증을 받았던 것들, 그런 제도들이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질적 부문들, 뭐 사업성 평가라든가 혁신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세부 측정 지표가 있지만 좀 주관식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기업도 있고요. 이렇게 기보에서 늘 대출을 받거나 해서 벤처기업 인증을 연장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뭐 혁신성이라든가 사업성이 좀 떨어지면은 갱신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충족을 못했지만 사업성이라든가 혁신성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기업은 오히려 반대로 벤처기업 인증받기가 더 유리해진 거고, 또 기간도 3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벤처기업 출자 등에 따른 소득공제도 3년은 예치해야 돼요. 3년 안에 벤처기업 인증이 종료가 되면 갱신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간이 3년 늘어났기 때문에 인증도 받고 동시에 특허 평가를 통해서 이런 양수도 플랜을 실행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3년이 도래되는 기간 동안에 또 벤처 인증을 갱신해야 되는 불편함이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게 바뀌는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한번 보십시오. 기술 혁신성, 지표명 보면 자원성, 역량성, 창조성, 실현성, 발전성 뭐 이런 것들, 세부적인 평가 내용들이 다 있긴 하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 충족시켜야 될 항목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죠.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많아졌죠. 정성적 평가가 많아진 그렇죠. 것 정성적 같은데. 평가죠. 비계량적 평가가 좀 많아져.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벤처기업 인증과 연계해서 이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이 갱신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법인세까지 고려한 총 절감액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3억 정도를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샘플로 제시한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총 기간 동안에 절감을 받은 금액을 계산하면은 총 절감 효과는 10%일 때 2,600만 원, 20%일 때 5,900만 원의 순절감 효과가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그렇죠. 감가상각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네. 5억일 때는 소득세 납부액은 조금 늘어나지만 건보료도 좀 늘어나겠죠. 근데 법인세 절감액도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나 5억일 때도 10%일 때나 20%일 때나 총 효과 면에서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는 지금 2억 기준으로. 그렇죠. 예. 법인세율이 2억 미만은 10%, 네네.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는 이제 20%니까요. 계산하면 절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특허와 벤처 인증을 통한 CEO와 주주이익 극대화 방안 중에서 4부 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와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벤처기업 인증에 대한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백문영 부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매출은 영업에서, 이익은 관리에서 나옵니다. 대기업은 전문 인력이 있어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정보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는 중소기업 CEO가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